1.5룸이라고 들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여기 1.5룸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1.5룸 맞아요. 하지만 가구 배치에 신경 쓰고 가벽만 잘 이용하셔도 포럼처럼 사용할 수 있답니다. 유미님의 작지만 효과적인 분리형 원룸 활용법. 오늘의 집들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김유미입니다. 여기는 LH 임대주택임이에요. 아파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 37형으로 약 11평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실과 주방 공간, 작은 방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37형에 사시는 분 대부분의 공통적인 고민이 작은 방 그리고 나갈 때 원상복구라고 생각하는데요. 침실로 이용하기는 조금 좁게 느껴지고 드레스룸으로 이용하자니 공간이 낭비되는 것 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인테리어에 쉽게 질린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간을 분리해서 각 공간별로 다른 컨셉으로 꾸며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주방 공간입니다. 저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아해서 넓은 조리 공간과 식탁이 꼭 있었어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공간이 좁다 보니까 모든 걸 놔두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이 폭이 한 40cm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웬만한 바 테이블은 넣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 홈바 테이블을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홈바 테이블이 부족한 수납 공간, 조리 공간 모두 해결을 해주었습니다. 반대쪽 벽면에 조리대와 냉장고, 렌즈대까지 모두 넣다 보니까 반대쪽 벽면이 텅 빈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공간은 테이블을 두어서 친구들이 오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작업 공간이 지겨워질 때면 이쪽에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1.5룸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서 식사를 만들고 거실로 가져가서 드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이블을 두다 보니 오롯이 밥에만 집중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 소개해드릴 공간은 거실입니다. 제가 이사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바닥 도배인데요. 벽지와 바닥이 깔끔해야 어떤 가구를 두어도 복잡하지 않게 꾸밀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타일을 붙이면서 가장 크게 고민되었던 부분이 원상복구인데요. 붙였다가 떼어보니 손쉽게 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은 없지만 혹시 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비용을 충분히 지불할 만큼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 거실은 작업 공간과 또 휴식 공간으로 작게나마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공간이 바로 저의 작업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밀린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제 취미가 재봉이어서 재봉틀로 여러 소품을 만드는 공간이기도 해요. 이쪽이 제 휴식 공간인데요. 저는 모듈형 소파를 구매했습니다. 최대한 공간이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화이트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인테리어가 질리거나 또 가구 배치를 바꾸고 싶을 때 이리저리 손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어요. 이 테이블은 제가 직접 제작한 테이블인데요. 아래 테이블 다리는 테라조 화분을 이용했고 위에 유리는 원하는 사이즈로 주문 제작을 해서 얹어주었어요. 그리고 유리가 밀리지 않도록 다리와 유리 사이에 실리콘을 넣어서 고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테이블이 있었는데 명품 테이블이어서 그런지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몇백만 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화분과 유리를 모두 합쳐도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완성을 했습니다. 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모듈 선반인데요. 이것도 제가 직접 제작한 가구입니다. 요즘에는 또 이런 디자인의 선반이 인기다 보니까 인터넷에 재료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파이프와 연결 부품 그리고 유리를 사서 제작을 했습니다. 또 아무래도 제가 직접 만든 거다 보니까 더 애착이 가더라고요. 네, 이 공간이 바로 저의 작은 드레스룸입니다. 저는 옷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드레스룸이 꼭 필요했는데요. 거실의 한쪽을 떼어서 가벽을 세우고 이렇게 작은 드레스룸 공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드레스룸을 만들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부분이 공간을 최소화시키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자로 행거를 배치하고 또 수납력은 최대로 높일 수 있도록 안에 수납장까지 넣어두었어요.
가격도 처음에는 목조 시공을 할까 생각했었는데요. 가격도 가격이고 퇴거 시에 문제도 있다 보니 설치와 이동도 간편하고 또 가격도 조금 더 합리적인 기성 제품을 찾아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 설치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불러서 친구는 가벽을 잡아주고 제가 아래에 있는 나사를 조이는 방법으로 설치했습니다. 친구야, 고마워. 드레스룸은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명을 달아주었는데요. 센서 등이 부착되어 있어 사람이 들어올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조명입니다. 행거가 50만 원 정도, 그리고 수납장이 7만 원, 가벽이 30만 원, 그리고 조명은 2만 원대에 구매를 해서 총 비용은 8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제 작은 방이자 침실이에요. 주로 37형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침실보다는 드레스룸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공간은 복도와 바로 맞닿아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침실로 이용하기엔 조금 좁게 느껴지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꼭 분리된 침실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침실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침대와 화장대를 마주보게 놓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의 집에 보니까 시뮬레이션으로 공간을 계획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이렇게 화장대와 침대가 나란히 놓이는 게 가장 좋은 배치인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개방감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치 창밖을 바라보는 듯한 사진을 침대 맞은편에 액자에 걸어두었고요. 또 이렇게 화분까지 넣어두어서 좀 바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집. 아무래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공간이 분리가 되면서 생기는 이점들이었던 것 같아요. 공간이 여러 개가 생기다 보니까 각각 다른 컨셉으로 인테리어를 해서 다채로운 인테리어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었고요. 친구들을 불러왔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한 공간에 있을 필요 없이 잠시 쉴 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친구들을 불러서 놀 수 있었던 점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집들이도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 소개될 특별한 집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늘어난 공간만큼 소중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소확행 유미님의 오늘의 집이었습니다.